안녕하세요.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. 주춤 하면서 춤추듯 살고 있는데요. 춤추시는 전문가분이 만보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.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춤이라고요. 주춤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오늘 어떠셨나요?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그 뒷이야기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가볍게 주고 가볍게 받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엄마랑 12번째 이야기를 나눈 그날은 아버지의 33번째 생일이셨어요. 아빠가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는 상태였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 흉을 보는 엄마였지만 아침부터 솥밥을 지으시면서 누룽지를 예쁘게 누르시는 그런 밥을 짓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엄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 살아온 인생 같았어요. 마음은 마음이고 할 일은 할 일이다. 이런 태도 있잖아요. 그날은 솥밥 짓는 방법, 어린 시절 무서웠던 엄마, 어릴 때 우리 형제들의 모습, 아빠의 철없음, 이런 대화들로 엄마하고 15분이 채워졌는데요. 대화의 시작을 엄마가 아주 잘하는 솥밥 짓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시작하니까 15분이 모자랄 정도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막 흐르면서 채워졌습니다. 어린 시절 저한테 엄마는 좀 무서웠어요. 바닥에 이렇게 물을 쏟거나 또 연탄불을 꺼트리거나 이러면 아주 이렇게 고함을 지대면서 아유 화를 내셨답니다. 보통은 지지배가 막 이러면서 조심 안 한다고 그리고 시작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남매인데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싸우면 아유 또 메타작도 했어요. 그러면 이 네 명이 서로 안 맞으려고 밑으로 들어가면 위에 사람이 맞으니까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밑으로 막 겨들어가고 이러기도 했습니다. 그날 엄마랑 얘기할 때 그날은 뭐가 떠올랐냐면 물 엎질렀을 때 막 엄마가 다다다다닥 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그걸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엄마가 속속에 아빠 탓을 하시더라고요. 네 애비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그 부해난 거를 너네들한테 그렇게 풀었다.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못 살았지도 모른다. 이러면서 셀프 합리화, 셀프 해명까지 곁들이셨죠. 탓과 해명을 오갔지만 또 예뻐하며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. 이런 직접적인 사과도 저한테 해주셨어요. 근데 이 엄마한테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좀 개면쩍더라고요. 뭐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지 뭐 이렇게 대응도 하고 뭐 할 텐데 아유 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. 어물쩍 뭐 넘어가고 또 엄마가 낳은 우리 사남매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빠가 이 아빠 동생들만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그렇게 야속했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어요. 근데 영화 속 이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엄청 웃으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오실래요? 지지리도 돈이 없는 가난한 집에 살림을 도맡은 여인. 일을 나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있는 돈을 박박 긁어서 막내에게만 돈을 주고 일을 나갑니다. 총 4명, 우린 사남매였으니까 4명은 엄마가 준 그 돈을 막내가 주고 3명은 쫄쫄쫄쫄 따라갑니다. 따라가서 막내가 이제 뭘 고를 때 애기야 이거 먹어 이렇게 고르면 막내는 그 중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막내가 그걸 먹고 있으면 이 3명은 쭈루루루 앉아서 맛있어? 애기야 맛있어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그 막내는 이 형제들에게 누나와 형에게 조금씩 빼어서 먹입니다. 자식 좀 조금 많이 주지 조금씩 줬다 그래요. 여인은 일터에서 돌아오는데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슈퍼주인 이웃 아주머니들이 그 풍경을 전해줍니다. 여인의 남편도 등장하는데요.
여인의 남편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장남이에요.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 없으면 동생들 밥도 안 챙겨줄 니은이라고 부해가 이렇게 막 나면 여인에게 할 말 못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라 하는 이 부인을 당해내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손찌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. 나빴죠 뭐. 네. 남편은 아내에게, 아내는 아이들에게 부해를 내고 또 매도 때리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됐다. 이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약자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좀 서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여인은 다 내려놓고 잊었다 말은 하는데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싹 가셔지지는 않았습니다. 남편을 볼 때마다 툭툭 이렇게 붉어지는 거친 말투가 그 마음을 대변합니다. 영화 이야기처럼 들으면 엄마 마음, 아빠 마음이 잘 보이고 또 그 장면을 내 얘기로 듣게 막 안 들으니까 재밌게 웃으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내 얘기로 그거를 들으면 아이고 딸이 나한테는 좀 아빠를 좀 잘 갈무리해서 좀 말 좀 해주지. 그래야 나한테 아빠 자리도 좀 멀쩡하게 좀 있으면서 내가 좀 자부심 생기면서 컸을 거 아니야. 이렇게 약간 원망. 또 엄마가 뭐 하면 저봐 또 저런다 이렇게 하면서 탓이 올라왔을 텐데 이날은 정말 영화를 보듯이 또 현실을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오가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는 머리가 허해지면서 두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본의 아니게 딸들한테 잘 못하잖아요. 못할 때가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되게 속이 개운해지거든요. 아마 이날 엄마도 본인이 그런 좀 한스럽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실컷 하기도 하면서 또 나한테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어서 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엄마랑의 대화는 아주 이렇게 좋답니다. 엄마한테 해명할 시간도 주고 나도 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는데요. 가볍게 주고 또 가볍게 받는 딸도 말 좀 합시다. 오늘의 팁으로 정리할게요. 자, 첫 번째, 엄마랑 얘기하다가 어떤 옛날 얘기가 떠오르면 가볍게 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엄마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. 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엄마 잘못했잖아 이런 눈빛보다는 그냥 그때 엄마 내가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좋아요. 두 번째, 엄마 이야기를 소설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들어보면 참 좋겠습니다. 그렇게 들으면 원망과 한탄 대신에 감동과 즐거움이 있습니다. 또 그럴 수 있었겠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와 공감이 조금 커져요. 그리고 내 삶이 나만 겪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쿨하게 받아보기. 직접 사과받을 때 어째나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개면쩍잖아요. 난감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아유 아니야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래 알았어 미안함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더라고요. 저도 그날은 못했는데 엄마 대화가 끝날 때쯤에 90 몇 번째 이렇게 될 땐 그게 가능한데 가능했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. 쿨하게 받아보기. 그러면 엄마도 가벼워지고 나도 가벼워집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해보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.